강남 물난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강남 물난리. 어제와 오늘 집중적으로 제기가 되는 게 바로 박원순 전임시장 때 빗물 터널을 서울에 7군데 만들어서 대형 그런 홍수가 날 경우에 물을 빼는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이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후임으로 들어오자마자 이걸 백지화를 시켰다. 백지화를 한 그 자체가 지금 현재의 물난리의 뿌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 피해를 입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좀 다르실 텐데요. 아무튼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빗물 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이게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실지. 저게 강남역에서 한 500m 떨어진 그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써 있죠. 서초대로 68길. 예, 바로 강남역. 서울 시내 정말 강남의 한복판인 강남역에서 저렇게 널브러진 택시와 뭐 자동차, 승용차,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있고요. 예, 왜 저렇게 화단까지 그 차들이 꼬꾸라졌을까요? 예, 이게 그 당시에 밤 9시부터 11시에 집중호우를 내려가지고 이 운전자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몹시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라고 하는 위태로움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피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차 안에는 사람이 없고요. 피신을 한 상태에서 집에 가는 사람들은 집에 가고 집이 먼 사람들은 그야말로 숙박업소를 찾아가지고 하루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저 차량들이 저렇게 화단에 머리를 이렇게 쑤셔놓고 하는 정말 아비구유한 현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연출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연출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서울 시내 한복판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네, 그 관련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이죠. 예, 지금 2022년이니까요. 예, 강남에 있는 우면산 사태 이후 강남 등 총 7곳에 빗물 터널을 추진한다. 예, 터널이 주로 이동수단,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터널인데 이 빗물 터널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빗물만, 예, 홍수, 이렇게 대형 위급 상황 때 빗물만 통과할 수 있는 터널을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깊은 예, 터널을 건설을 하면은 바로 어제 같은 상황에서 그쪽으로 물이 쭉 빨려나가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상의 피해가 훨씬 더 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양천구 딱 한 곳만 건설 승인을 한 것입니다. 승인. 그러니까 강남 등 6곳에는 예산을 깎였기 때문에 빗물 터널을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동 일대에는 폭우 피해가 10몇 년 동안에 극히 적었다. 예, 이 목동이 양천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동 일대에 빗물 터널을 하나 딱 승인을 하는 바람에 그 일대는 10몇 년 동안에 폭우 피해가 적었는데 이제 강남, 서초 이런 빗물 터널을 추진하겠다라고 예시를 한 그 지역에서 결국은 빗물 터널이 통과가 못된 상황에서 오늘날의 이 같은 대란이 벌어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런 물난리를 겪고 나서 뭐 전임 시장 탓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행정적인 판단 그러고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냐라는 얘기는 앞으로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건 지침대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모래 물탄도 수레 술탄도 넘어가면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저렇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림동 반지하에 새 모녀가 저렇게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는데요. 네, 저게 반드시 어떤 책임 소재를 져야 다음에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재발 논의를 할 때 바로 이 빗물 터널이 사실은 15년 전에 건설을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한 곳을 빼놓고 양천구의 한 곳을 빼놓고 모조리 다 박원순 시장 때 예산을 깎더라. 그래서 추진이 안 됐다 하는 얘기가 서울시로부터 관련된 그 증언과 증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네, 세븐님이 그 당시 상황을 아신군요. 예, 오세훈 시장이 폭우를 대비해 빗물 배수 터널을 추진했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적으로 박원순 책임입니다. 하는 얘기, 양순영님. 네. 박원순은 광고성 전시행 중에 참 아주 능숙했습니다. 하는 얘기도 속속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책임 소재는, 이 책임 소재에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책임자가 지목이 돼야 되고 그 당시에 잘못했던 관행 이런 것들을 그 쇠사슬을 끊어야 재발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 실수는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3번, 4번 반복되고 똑같이 뭐 1, 2년 뒤에 똑같이 또 비참사가 와가지고 또 저 신림동에 그런 반지하 세모녀가 억울한 참변을 당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실수가 3번, 4번 반복이 되면 그거는 이제 실수가 아니라 예, 그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는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 예, 이 검은, 시커먼 물구름이 지금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아까 봉화 고추농장님이 여기가 비가 억수로 많이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아마 충청도, 경상도 쪽으로 비구름이 쭉 남하를 하는 건데요. 예, 이 딸은 폭우 피해가 지금 여러분들 뭐 부산에도 계시고 울산에도 계시고 뭐 광주에도 계실 거고 여러 군데 계실 텐데 이런 폭우 피해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까지 설명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우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폭우 대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대처법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또 순식간에 아까 그 서초동에서 물에 담긴 그런 것처럼 물이 차네라고 하는데 3분 만에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물이 차고 하면은 아마 당황스러워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우리가 다룰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바로 폭우 침수 시 주의사항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운전 중 물이 차량 앞 덮개, 이걸 보닛이라고 그러죠? 예, 차량 앞 덮개, 보닛 높이까지 올라왔다면 시동을 끄고 탈출을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뭐 대부분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벌써, 순식간에 물이 차량 보닛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차 안에 머물리지 마시고 바로 탈출을 해야 된다. 이때 시동을 끄고 탈출을 문을 열고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된다. 뭐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건 둘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요. 시동이 물에서 한번 꺼졌다. 시동이 꺼졌네 라고 했는데 물이 찼다고 하면은 시동을 다시 킬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차서 시동이 꺼져졌으면은 그걸로 딱 민원을 끝내고 밖으로 탈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동이 꺼졌으니 다시 한번 시동을 켜고 좀 엑셀을 세게 한번 눌러봐야지. 그래서 여기를 탈출해야지라고 하면은 감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이 탈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일단 물에 잠기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준이 보니까지 물이 차올랐다면은 아예 시동을 끄고 또는 시동이 꺼졌다면은 킬 생각을 하지 말고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시고요. 예, 2번째, 가로등, 신호등 근처는 감전 우려가 있으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예, 3번째, 폭우로 하수가 역류를 하면 맨홀 뚜껑이 튕겨나가 다치거나 그 구멍으로 빠질 수가 있다. 하수가 역류를 해서 맨홀 뚜껑이 튕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죠. 실제로 이 강남,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온 데 중에서 아직도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4명이.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 하수구로 역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지금 안전대책본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것도 아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맨홀에
그 역류되는 그 물줄기로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아주 거듭거듭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입니다.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스와 전기 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그냥 가스, 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또 전기, 도란스라고 그러죠. 예, 두꺼비집 이것을 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장 주변 쌓아놓은 자재가 무너질 수 있으니 무조건 공사장 주변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네, 폭우 침수 대비책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